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양가로 5번 직전 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주택 또는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특례를 적용받은 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페이지 21. A라는 사람이 지금 A보다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 같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있는데 지금 일반 주택이 한 개고 임대주택이 한 개면은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렇게 됐을 때요. 거주기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두 개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이 1번이라는 일반 주택 이렇게 있어요. 일반 주택. 그 다음에 2번 일반 주택 이렇게 있고 3번은 뭐 계속 이렇게 있다고 보고 이거는 일반 주택. 이거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이걸 먼저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2번 주택일 때도 양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계속 보유하고요.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때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죠. 거주주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거주주택.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직전에 거주한 주택이에요. 직전에 거주주택. 왜 거주를 해야 되냐면 이 조건이 뭐죠? 거주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지만이 이거를 일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어떤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특례를.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2년 이상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요건을 충족하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2년 살고 팔고 그 다음에 이쪽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취득이라고 하면 취득.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때 또 취득했다고 보고 그러면은 1번을 양도했을 때는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돼요. 요 기간까지는. 그죠? 요 기간까지는 1세대 1주택 오케이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이걸 팔면 이게 물론 임대주택하고 이거 하나만 남았고 이것도 물론 이제 2년 이상 거주했다는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을 한다면 이것도 이제 비과세 특례가 들어가는 게 맞죠. 예전에 세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은 여기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죠. 이렇게 이 기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 또 받죠. 그리고 이 사람도 계속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계속 집을 사고 팔고 하면은 어느 부분? 이 부분이죠. 중복되는 부분. 중복되는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2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2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너무 강하다,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 부분을 드러냈어요. 제외시켰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을 팔 때에는 이게 물론 일가사 1세대 때 그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란색 부분만. 예전에는 검은색, 파란색 두 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파란색 부분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 비과세 혜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91페이지 양가로 5번 첫 번째 줄에 거주주택 또는 직접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거를 처분하고 특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면 특례가 적용되죠. 받은 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은 이거죠. 그러면은 요때 주택 보시면 직접 거주주택 1번을 양도 후에 기간분, 요 파란색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다 줬다가 최근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검은색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문구로 이해를 하려면은 좀 이해가 빨리 와닿지도 않고 좀 까다로워요. 근데 용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그다음에 예전에 거주했던 주택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이 조건을 다 충족을 하면 다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됐었지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면은 세제 혜택이 과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 검은색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계산. 이거는 패스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는 거는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산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거는 뭐 전혀 바라지는 않고요. 양도세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과 깊이를 좀 더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그게 되면 계산은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조금만 연습하면 다 되는데 어느 케이스에,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산식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잘 통할 거예요. 그렇게 공부 방향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반가로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장특공제 계산은 자 보세요. 원래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이면은 그리고 거주 조건 하고 보유 요건 이런 게 충족이 되면 뭐 80% 혜택을 줬었잖아요. 그죠? 80% 혜택을 줬는데 여기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마지막 줄 부분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자산에 대한 장기보 특별공제를 보유기간분에 대해서는 일반 자산에 대한 장기보 특별공제율 10에서 30%를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에 대해서는 24%에서 8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2번을 처분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직접 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양도일 이후, 그러니까 이 검은색 빗금 친 부분과 파란색 빗금 친 부분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세법적 혜택을 다 드러냈다고 했죠. 다 없앴다고 했죠. 그러면 원래 예전 그 세법 규정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택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80% 장기부 특별공제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혜택을 드러낸다고 한다는 거는 오롯이 1세대 1주택이라는 건 이때부터잖아요. 여기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 그래서 여기는 24%에서 80%까지. 나중에 이제 장기부 특별공제율이 나오는데 그럼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거주하려면 이제 표가 있어요. 하여튼 이때는 이제 24에서 80%룰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직전 거주택 양도일 이전, 직전 거주택 양도일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에서 30%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조금 이제 이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이 집은 팔았죠. 1번 양감 1번 주택은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번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임대주택 하나, 일반 주택 하나 이렇게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그런데 2번 주택을 지금 양도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같은 집을 처분하고 이 사람이 양도 차익이 났을 때 양도 차익 중에 어떤 부분은 뭐 24에서 80% 장특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10에서 30% 장특공제율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양도 차익이 나면은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 가지 그 룰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 과다한 세법 혜택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나뉘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기 91페이지 양가로 5번 그 내용과 92페이지 하단 반가로 4번 이 문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구가. 그 다음 이게 수식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읽어보시면 이건 이제 뭐 비례식에서 나오는 산출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비례식 나오는 뭐 도출 과정은 뭐 이제 수학적인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생략하고 그냥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여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법적인 혜택이 과다하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비과세 적용 신청 서류 제출. 뭔가 이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뭔가 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이런 것들이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앞으로 쭉 가서 제가 저번에 순서를 좀 달리한다고 했잖아요. 달리한다고 했을 때 어디 갔냐? 농어촌주택 77페이지나 77페이지.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케이스 하나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 배웠던 거를 살짝 좀 응용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반 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있고 상속주택도 있어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물론 일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거주 2년 이상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일반 주택을 처분을 한다. 이를 처분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적용이 돼요. 그죠? 때문에 1번을 처분을 했는데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 일반주택 A가 있고요. 갑을 A를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 요건 2년 만족했으니까 1년 이상 됐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B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A를 처분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안에 처분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국세청 해석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세불복이 들어갔죠. 이게 뭐 해석이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 보시면 일반 주택 하나, 임대주택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죠?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처분했을 때라고 하면 그리고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하는 거를 충족시키면 이거는 돼요. 그죠? 이거는 돼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한데 아까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말이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다가 저기 잠시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 이쪽 이사 가려고 돼 있는 상태예요. 뭔가 등기 정리가 딱딱 맞게 안 돼서 뭐 여기 3년 안에 이제 처분해야 되는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을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B를 취득하고 나서 취득 후, 그죠? 그럼 취득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A도 갑의 소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갑으로 찍히잖아요. A도 갑의 소유, B도 갑의 소유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규정은 뭐죠? 소유세법 155조 규정 155조의 규정은 일반 주택 하나, 임대주택 하나 이런 거예요. 하나씩 있을 때. 근데 하나씩 있다는 건 뭐죠? 소유권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면은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세법 해석 원칙 중에 하나인 엄격 해석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보면 소득세법 155조 2항의 규정, 요 규정과 일시적 2주택의 규정은 혼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용될 수가 없고 이거를 적용을 할 때는 임대주택의 수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상관이 없지만 일반 주택은 한 개만 있을 때, 한 개만. 그죠?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있어버리면 이게 따로따로 기간을 달리해서 두 채가 있건 아니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건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거. 그죠?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은 좀 그보다 더 이상하게 나왔지만 국세청 해석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일반 주택을 A를 팔았는데 이게 만약에 9억 이상이다. 근데 만약에 16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9억까지는 적용이 되고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같은 주택인데. 그냥 좀 웃겨요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이게 국세 해석은 9억까지는 되고 9억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9억 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두 채니까 장기고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2020년도에 처분을 한 것이라면 중과세율, 조정대상 지역 안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게 국세청 입장이에요. 일단 이렇게 나왔고 약간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 약간 좀 모순은 있어요. 모순은 있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요.
어찌됐건 일시적 2주택 규정과 소득세법 155조 2항에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 주택의 특례, 1세대 주택 특례는 혼용이 안 된다. 이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요. 일단 해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77페이지에 농어촌 주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2조 1항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그 농어촌 주택이니까 수도권 밖이겠죠. 밖의 지역 중 어디예요? 읍 또는 면이에요. 시가 아니고 시는 빠져요. 시는 읍 또는 면 지역인데 읍 지역 중에서도 도시 지역 안의 지역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골이죠. 시골. 읍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 이걸 일단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이라고 했을 때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아서 적용을 한다. 1세대 1주택 적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어촌 주택 그 소재지가 어딘지 시는 아니고요. 수도권 밖에 읍과 면 지역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읍과 면 지역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이제 첫 번째 줄 보면 다만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 거에 한한다. 요거 이제 밑에 이제 농어촌 주택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상속주택, 인농주택, 그 다음에 귀농주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농어촌 주택이라는 게 지금 양도세법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속세법은 또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양도세를 검토를 하느냐 아니면 상속세를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은 호칭은 농어촌 주택이지만 정의 조금씩 달라요. 어찌됐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양도세이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또 어떻게 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양도세에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